호화로운 개인 제트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들이닥쳐 비행기를 포위합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미국 정부의 소유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칠 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용기를 압류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의 이 대담한 행동이 법을 회피하고 제재를 무시하는 다른 독재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일까요? 다음 목표가 김정은일까요? 그리고 그의 참매 이론은 과연 안전할까요? 이 대담한 작전을 재구성해봅시다. 2024년 1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FBI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정예 요원들이 비밀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전용기 다소 팔콘 900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기록상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국제 제재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유령 회사의 소유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마두로 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소 팔콘 900이 도미니카 공화국 로마나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FBI 요원들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의 조사와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한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 요원들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미 법무부의 공식 압류 명령서를 제시하며 그들은 다소 팔콘 900이 미국 정부의 소유임을 선포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협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하고 단호한 국제법 집행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유령 회사 네트워크와 국제 제재 위반에 있습니다. 다소 팔콘 900은 마두로 대통령의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란과의 불법 거래 사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제재 금지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권의 고위 관리들과 이란 파트너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제재 회피, 자금 흐름 유지, 그리고 양국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미 법무부는 테러방지법과 국가안보법을 인용하여 이 비행기를 압류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이를 단순한 경제적 위반을 넘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즉 테러 자금 조달 또는 무기 확산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령 회사들은 비행기 소유주의 실제 신분을 숨기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FBI는 이 전체 네트워크를 폭로했고 이는 비행기의 합법적인 압류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마두로 정권의 제재 회피 능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마두로 전용기 압류는 단순한 단일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테러 자금을 조달하며 제재를 회피하는 자들을 어디에 숨든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이라는 워싱턴의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늘 끝까지 추적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 면책 특권 개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두로의 전용기는 국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도구로 간주되어 압류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비밀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다른 독재 지도자들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자산조차도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힘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재 회피 방지 개념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개인, 기업, 심지어 국가까지도 제재 대상 정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 분명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유롭게 법을 회피하고 자산을 숨기고 불법적으로 이동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감시 능력과 집행 권한으로 미국은 하늘과 땅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용기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공개적으로 압류한 2022년 2월 사건은 심리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미국의 무제한적인 영향력과 힘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었으며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보잉 737기는 줄여서 컨비아사 소유였습니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마두로 정부를 위한 대규모 자금 세탁 및 마약 운송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압류는 면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습은 정예 훈련을 받은 FBI 요원들에 의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산토 도밍고의 라스 아메리카스 공항에서 정비 중이던 항공기에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정밀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총성도 오가는 고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요.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비록 주최국이었지만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힘 앞에 완전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베네수엘라는 이 행동을 노골적인 국제 해적질이라 부르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는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되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그들은 모든 비난을 단순히 무시하며 자신들의 행동권을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은 이 비행기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불법금과 횡령된 국유 재산을 운송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태우는 데 사용되어 마두로의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압류된 후 문제의 보잉 737기는 심층 조사를 위해 플로리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생생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으며 베네수엘라의 자금 세탁 및 마약 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기 압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보내는 분명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행동할 수 있으며 국경이나 국제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 메시지는 베네수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오싹한 경고였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건조한 국경과 자신들의 환상적인 불가침성 뒤에 숨어 정의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받은 사람 중 한 명, 자신의 미래에 대해 틀림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한 명은 다름 아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입니다. 그는 미국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소련제 IL-61을 개조한 참메 1호라는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비행기를 주로 국제 순방, 중요한 정상회담 및 외교행사 참석 시 이용했으며 이는 국제 무대에서의 그의 자유로운 이동을 상징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이후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참메 1호는 여전히 안전한가? 베네수엘라의 보잉기처럼 예상치 못하게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압류될 수도 있는 것일까? 이로 인해 그의 모든 여행은 불안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 나라를 오가는 모든 금융거래, 모든 달러를 면밀히 감시하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탁월한 정보 및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에게 비행기를 압류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며 그들이 원한다면 비교적 간단한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엄격한 국제 제재와 정교한 글로벌 위성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북한 자산, 특히 우호적인 영공을 벗어날 때 보이지 않는 비행 금지 구역이 거의 설정되었습니다. 모든 비행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박이 됩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소중한 참메 1호를 사용할 때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며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비행은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기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례는 아무리 최고 지도자라도 아무리 삼엄한 경호를 받아도 미국이 한번 노리면 그 어떤 자산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나 그의 가족이 참메 1호를 이용해 해외 순방 중일 때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건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의 정보 및 군사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현대적인 감시 기술로 비행기를 추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는 미국이 국익을 보호하고 국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외교부터 군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베네수엘라 사건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고립된 북한은 더욱 취약합니다. 국제여행을 위한 외교적, 물류적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기에 참메 1호는 더욱 명확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은 상업 항공 서비스와 해외 공항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참메 1호의 비밀 비행은 더욱 예측 가능하고 추적하기 쉬워졌습니다. 김정은에게 참메 1호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의 주권, 권력, 국제적 위상을 상징합니다. 참메 1호가 손상된다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이미지와 국가적 위상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또한 김정은이 고위급 방문을 수행하고 개인적 이미지를 구축하며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이 비행기가 없다면 그의 이동 능력과 국제적 상호작용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비상 상황 시 이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거나 전략적 탈출구가 될 수 있는 하늘의 요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비행기 압류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국제법 집행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들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한반도의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화의 기회를 줄이고 대결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김정은은 궁지에 몰려 반응할 선택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심리전입니다. 미국은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에 불안과 의심을 심어주고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여행 중에도 그들 자신과 자산의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모든 외교적 선택지가 점차 닫히는 듯하고 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자신과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의 참매 이론은 과연 미국의 손길로부터 안전할까요? 아니면 무자비한 대결에서 다음 목표가 되기를 기다리는 권력의 상징일 뿐일까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에 압류된 사건은 단순한 개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섬뜩한 경고이자 평양에 직접적으로 전달된 차가운 메시지였습니다. 김정은의 비행 요새로 여겨졌던 그의 참매 이론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하고 취약하게 비춰지며 워싱턴의 긴 팔 앞에서 그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정은의 참매 1호, 북한의 자율성과 권력의 상징이 과연 유사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리적, 외교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할 의지와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모든 비행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자산 압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국가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자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주권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에게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직접적인 도전이며 미국이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디든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미국은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의 재산은 심지어 국가 원수의 개인 자산일지라도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워싱턴의 전 세계적 접근 능력과 행동준비 태세를 경고하는 것이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개입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김정은에게 참매 이론은 단순한 개인 이동수단 그 이상입니다. 이는 권력의 상징이자 개인의 안전을 의미하며 그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비행기를 잃는 것은 물질적 손실을 넘어 고립된 지도자의 위신, 이동 능력, 심지어 정신력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는 그의 권력 기반을 심각하게 흔들 것입니다. 해외 방문이 적고 극도로 안전한 수단을 통해 이동하는 북한의 상황에서 참매 1호의 모든 비행은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개인 외교 도구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비행기가 무력화된다면 북한은 중요한 소통 채널을 잃게 되어 국가가 더욱 깊은 고립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심리적 압박 전술입니다. 다른 국가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은 북한 지도부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극도의 경계심 속에서 살게 하며 그의 모든 여행과 결정이 감시와 개입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미국이 이처럼 긴팔 전술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는 무아마르 카다피와 같은 지도자들의 자산 동결부터 러시아 재벌의 슈퍼요트 압류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위협적이거나 불량으로 간주되는 국가들과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과 정치적 압력을 기꺼이 사용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제재 위반,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지원 혐의는 미국이 자산 압류를 합법화하는 데 사용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미 수많은 제재에 직면한 북한과 같은 국가에게 참매 1호와 같은 자산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이 비행기는 권력의 상징에서 법적 약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전용기 압류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강력한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동맹국들과 전략적 파트너들은 강력히 반대하며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관계에 더 깊은 균열을 만들어 세계를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대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미국에 의해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항공여행은 항상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아무리 엄격한 보안을 갖추더라도 비행기가 영공을 벗어나면 쉬운 표적이 됩니다. 미국은 가장 작은 기회라도 포착하여 비행기를 차단하거나 압류할 수 있으며
한때 안전했던 여행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워싱턴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수단이든 군사적 수단이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모든 행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으며 누구도 그들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법과 권력에 긴팔 이 행동할 충분한 이유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든 뻗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제재 규정부터 국제협정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은 그들의 통제를 피하려는 자들에게 안전지대가 없도록 복잡한 법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노력하며 지구 전체를 자신들만의 놀이터로 만듭니다. 이는 분명 김정은의 경계심과 편집증 수준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동 계획, 모든 비행 경로,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모든 수단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더욱 비밀스럽고 복잡하며 위험해질 것입니다. 압류되거나 재산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따라다니며 그는 지속적인 경계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압박 전략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정말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양을 더 극단적인 방어태세로 몰아넣을 뿐일까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워싱턴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그 메시지를 명확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여 참매 1호가 더 이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